안녕하세요. 올해 37 노처녀 김지영입니다. 3남매의 장녀인 저는 이번 생은 그냥 결혼 않고 혼자 살기로 작정을 했는데요. 그게 우리 부모님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버지 때문으로. 아버지는 흔히 말하는 효자입니다. 게다가 그것 때문에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는 되지 못하는 입만 산 가짜 효자입니다. 혹시라도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날까봐 아예 결혼이란 것은 생각도 안 하는 건데요. 솔직히 우리 아버지 같이 극성에 찌질한 사람 저는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큰아버지와도 엄청 끈끈하게 지내시거든요. 한마디로 가족애가 넘치는 분이신데, 물론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싫습니다. 어지간해야 말이죠. 우리 아버지는 딸인 제가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뭐랄까, 여러모로 하자가 많은 양반입니다. 현명함은 약에 쓰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앞뒤 꽉꽉 막혔고요. 불운하여 승진도 맨 꼴찌로 했습니다. 본인은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실적도 좋은데 라인을 잘 못 타서 그런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가족들에게 신경 쓰는 것만큼 상사에게 했어도 1착으로 승진하셨을 겁니다. 아버지는 요즘 말로 무엇이 중한지 모르는 사람으로 살갑게 대해도 나올 것 없는 친척들에게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심지어 그 가족에 우리 형제나 엄마는 포함되지 않는지 큰아버지 핸드폰과 집 전화번호 줄줄 외우는 아빠는 우리 번호를 외우지 못하셔서 전화번호부 날아가면 아마 우리한테 연락도 못할걸요. 제가 더 치를 떠는 것은 아버지의 이상한 사고 방식 때문입니다. 우리 아빠는 요즘 미혼 여성들이 질색팔색하는 대리효도의 신봉자로, 아버지 자신이 효도하는 것보다 엄마나 자식인 우리 3남매가 전화 넣고 찾아가는 것에 큰 기쁨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는 편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마누라와 자식까지 움직이는 사람이다. 은근한 자기 과시가 깔린 행동인데, 결국 당사자도 뭣도 아닌 아버지를 만족시키기 위한 가짜 효도짓에 엄마나 우리들이 죽어나는 겁니다. 당연히 기본은 해야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과해도 너무 과합니다. 일단 엄마한테 시도 때도 없이 할머니께 안부 전화하라고 눈치를 주고, 심지어 그 어려운 시숙인 큰아빠한테까지 종종 전화하라고 시키는데, 큰엄마에게 하면 또 난리가 납니다. 대체 엄마가 큰엄마도 아닌 큰아버지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심히 궁금한데, 문제는 우리 엄마가 수줍음도 많으신데다 숙기나 말주변도 별로 없으십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야 그렇다고 쳐도 안 그래도 거친 건 설사 현장 관리를 감시하는 큰아버지는 무척 거칠고 무뚝뚝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그 거친 분들 상대로 전반적인 관리하는 업무하는 분이니 솔직히 일하시는 분보다 성격이 더 강하거든요. 결국 엄마가 형님하고 할 테니
큰 아버지한테는 당신이 하라고 미루면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차라리 다른 집 아버지처럼 버럭버럭이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엄마나 우리에게까지 할머니, 할아버지, 아침, 저녁 전화해 큰 아버지에게까지 무난 전화하라는 건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큰 아버지는 별로 반가워도 안 하고요. 바쁘다고 끊어버리고요. 게다가 우리도 아침, 저녁은 바쁩니다. 할 말 뻔한 사이인데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뭔 줄 아세요? 아버지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한숨 푹푹 쉬고 말 붙이면 대답 안 하고 삐지는 겁니다. 입을 풀로 붙인 것처럼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한지요. 제가 동생들하고 나이 터울이 5년 이상 나서 동생 태어나기 전 일요일 아침 아버지가 엄마부터 시작해서 저까지 큰 집에 조로로 무난 전화하라고 시켰는데래. 일단 엄마도 무슨 일요일 아침에 무난 전화냐고 늦잠 주무실지도 모른다며 싫다고 하고 저도 만화 본다고 안 했더니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졌지요. 말 걸면 한마디도 안 하고 물건들을 탁탁 놓고요. 나 불만 있다. 온갖 티를 내면서 짜증을 내는데 저는 그렇게 궁금하면 아버지가 직접 하면 될 걸 왜 우리 시키는 건가 짜증이 나고 너무 싫었습니다. 저 대학교 다닐 때는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오고 갈 때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큰아버지한테까지 잘 다녀오겠습니다. 전화하래서 집에 오기 싫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걸 효의 인간된 도리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제가 오고 가는 것에 관심도 없는 분들한테 괜히 관심 구걸하는 것 같아서 기분 무척 더럽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 용돈 달라는 거야 뭐야. 부담스럽게. 누가 요즘 세상에 누가 뻔히 부모한테서 잘 크는 조카한테 안부 전화 받고 삽니까? 제가 싫다고 하면 또 엄마가 눈치를 막 주시는데 그게 또 본인에게 불똥이 튀니 그런 것이죠. 게다가 어느 순간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만 왔다 가시면 기대치가 높아졌는지 우리가 하는 것에 만족을 못 하시고 아버지가 삐지는데 이게 한참 갑니다. 전 정말 같은 여자 입장에서 우리 엄마가 똥 밟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이런 남자하고 연애도 결혼도 안 할 텐데 말이죠. 엄마도 연애할 때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러니 사기 당했나 싶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감수해야지 하십니다. 효도가 나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 우리 엄마가 이런 아버지하고 사시면서 오죽 잘하겠습니까? 게다가 엄마가 얼마나 순한 양반인데요. 알아서 입에 맞는 맵지 않고 두드러운 음식으로 식사 챙겨드리고 본인 할 도리도 어련히 잘하고 입안의 혀처럼 하십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본인이 빠져야 하는데 더 설칩니다. 그날도 두 분이 분명히 웃으면서
잘 먹고 잘 놀다 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본인 입장에서는 뭔가 부족했나 봅니다. 아니면 본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거나 두 분 차에 태워 보낸 다음 차에 타자마자 입을 딱 붙이고 대답을 안 하고 클렉션 빵빵 울려대고 난폭하게 운전을 해서 오죽하면 제가 뭐가 문제인가 궁금해서 방금 가신 할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나 할아버지 잘 내려가고 계시죠? 저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올라오셔서 뭐 불편한 거 있으셨어요? 아빠가 또 뭐가 못마땅한지 삐져 있거든요. 운전도 엄청 험하게 하고 혹시나 죽더라도 이유나 알고 가려고요. 보나마나 두 분께 잘못했다고 그러시는 건데 모르겠거든요. 저희는 할아버지 불편하긴 우리가 애미나 너희들한테 대접받으러 갔나. 안 돼요, 할아버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뭔가 하자가 있지만 내가 참는다 하는 화법.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칭찬이 모자라서 아빠 삐져서 대답도 안 하고 카레이싱하고 있거든요. 지금 엑셀 밟았다 뛰었다 하면서 속도가 50에서 갑자기 100으로 뛰고 난리도 아니에요. 제발 뭐가 마음에 들었다. 확실하게 말하시고 서운한 거 있으면 정확히 말을 하세요. 두 분은 대접받으러 오신 거 아니시겠지만 아빠는 두 분 대접하고 칭찬 들으려고 부른 거거든요. 할머니 나다 지영아. 할아버지 가는 귀 먹어가지고 잘 안 들린다고 나주네. 하여간 이상한 놈이여. 재미나게 잘 놀고 간다 하면 됐지. 뭘 더 바라는겨. 그래서 우리가 반응이 시원치 않아서 니들 잡는다냐. 우리 두 노인네 너희 집 써 있는 네네 잘 먹고 잘 자고 잘 쌌다고. 뭐 얼마나 더 잘하려고 했대. 애미나 너희야 방글방글 음식도 보드랍고 만났는데 거기다 대고 불만 가지면 그냥 뒤져야지. 하늘나라가 코앞인 노년에 뭐 그렇게 바랄 게 있다고. 아범 니나 잘하라 해.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그렇게 보채더니 아는 사람 만난다고 저녁 늦게서야 들어와 놓고선 지만 약속 있나? 그럴 거면 뭐하러 불렀어? 빈말 아니었냐고. 그래서 올라온 김에 지형 좀 보겠다고 했더니 저 보러 온 거 아니냐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더라고. 효자는 개뿔, 나이 처먹고도 달라진 거 하나 없이 아무 말도 않는 지형하고 비교질이나 했었고 애미한테 확 버려버리라 해. 전화 좀 그만하라 해도 안 하면 아범 삐진다고 하는데 해도 너무하잖아. 아침, 점심, 저녁으로 20년째 전화질하는 거나도 질린다. 뭐 애들 키우는 엄마의 집구석서 뒹굴거리는 내가 얘기거리가 변변하게 있나? 밥 먹었냐 하면 끝인걸. 그러면서 왜 지는 전화 안 한대? 애미랑 애들 좀 그만 잡으라고 욕 한 바가지 하려고 기다리고 있구만. 나 아빠 바꿔드릴까요? 따끔하게 말 좀 해주세요. 지금 아주 우리 식구 모두 다 끌고 황천길 갈 기세라니까요. 잠깐만요. 에이 할머니 싫대요. 아무튼 저희가 잘못한 거 없죠.
뭐 서운한 것도 없으시고요. 할머니 없다니까 그러네. 대접받으러 자식네 집에 가는 노인네 있냐? 그저 얼굴 보는 것만으로 족한 거야.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애정 표현을 잘하고 살가운 편도 아니고 결국 딱 바라는 만큼 칭찬하고 공치사하는 편이 아니십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이 오해하기 딱 좋게 대접받으러 자식 집에 가냐는 두루뭉술한 대답으로 시작과 끝을 맺었는데 사실 이게 맞는 말이고 정상적인 반응이죠. 부모가 자식 보는데 대접이 어땠는지를 감히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무슨 짓을 해도 3일 내내 누룽지 끓여 먹어도 자식 보면 기분 좋은 것이 부모인데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가 불만인지 며칠을 한숨 푹푹 쉬고 뭐가 문제냐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티란 티는 다 내니까 숨이 막힙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그 순한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 오신다 하면 심장이 벌렁거린다고 하시더니 나중엔 전화하란 소리만 들어도 예민해지고 힘들어하는 티를 내셨는데 기어이 장 보다가 쓰러져 실려가서야 알았지요. 아버지는 여전히 말 안 하기 신공으로 온 집안 물건을 챙챙거리며 답답하게 몰아세우셨습니다. 심지어 제발 큰 아빠에게 안부 전화 넣는 것은 빼달라고 해도 요지부동이었고요. 결국 공황장애까지 생기고 만 것이죠. 그렇다고 아버지가 잘하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게 시골에서 두 분 놀라오시면 말로만 효자임내 하면서 엄마와 같이 음식 차리는 거 돕거나 그러는 것도 아니고 집에 더 안 늦게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나는 손 하나 까닥 안 놔도 우리 집 사람이나 애들이 내 말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과시하는 것 같았죠.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가 싫은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이러니 솔직히 반감이 생겨서 오히려 깊은 마음이 우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아버지한테 트집 잡힐까 신경 쓰느라 하고픈 말 못하고 말 조심해야 하거든요. 아버지는 자기 빼고 식사가 다 끝날 정도에 들어와서 설거지하고 있는 엄마께 올라오시느라 피곤할 테니 두 분 주무시게 이불 펴드려라. 약 드실 물 떠다 드리라. 앞장서 지시하는데 솔직히 꼴 보기 싫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식구가 아니라 하녀 같거든요. 말로만 가족이니 효도니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보시는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바쁘고 잘난 가장인지 보여주는 쇼같이 저렇게 눈치 없이 바쁜 엄마를 향해 지시한 일에 제가 돕고 나서면 또 삐져버리시기 때문에 도울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 근 일주일 만에 하신 삐진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제가 발 주무르다가 엄마 시킨 일 도우러 일어나면 다리 주무르기 싫나보다 불편해 하신답니다. 아버지는 두 분 오시면 이렇게 보란 듯이 온 식구들을 부리고 자기는 소파에서 TV 보다가 밥 차려지면 밥만 먹고 뛰기 일어나 가는 것으로 효도랍시고 만족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불만이라고 삐지는데 전하니 이런 효도 외갓집엔 어림도 없었는데
아버지는 엄마가 공황장애 터진 마당에도 자기 부모 보는 게 그렇게 싫냐며 기어이 이혼했습니다. 이것도 웃기게도 아버지가 이혼하자고 해서 엄마가 수락한 것인데 그때 저희는 차라리 잘 됐다 했습니다. 이혼하게 된 결정타가 뭐였냐면 엄마가 공황장애 약 먹고 치료 다니는 마당에도 그럴수록 친해져야 한다며 아침, 점심, 저녁에 하던 그 형식적인 전화에 최소 3분으로 시간을 늘리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큰 아버지에게 안부 전화 횟수를 2번으로 늘린 상황에서 가뜩이나 예민한 엄마가 한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희 집에 며칠 머무르시다가 큰 집으로 가셨는데 아버지가 온 식구를 태우고 큰 집 밑에 데려다 드리면서 내려가시는 날 다시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해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또 오셔 라고 단 3음절 말한 것 때문이었죠.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깝칠 수 있던 게 엄마의 아량과 배려 때문인 걸 전혀 모르고서 그 말이 무슨 의미냐고 듣자마자 버럭하더니 아버지가 이렇게는 못 산다고 혼잣말 하시길래 엄마가 불쌍하고 저희도 지겨워서 이혼했으면 했죠. 이때 그동안 참고만 계시며 이혼을 망설이던 엄마께 불을 지른 게 제 여동생이었는데 걔 무서운 애입니다. 저보다 6살 어린 당시 중3이었는데 장녀인 저와 다른 신세대 막내 지란이는 아버지를 시대를 잘 만나 결혼했지. 10년만 늦었어도 코라비로 늙을 사람이라는 혹평과 함께 엄청 취급을 했었죠. 사춘기라 표현이며 감성이 거침이 없었는데 우리 동생 말의 엄마는 느낌표 폭탄에 아버지는 하시며 끝까지 자존심 부리며 홧김에 이혼하겠다고 나섰는데 우리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아버지 또 오셔 또 오셔. 허참 감히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먹여 살린 보람도 네 이것도 사는 거라고. 여동생 아니 요즘 시대의 아빠처럼 사는 남자가 어딨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양심도 없이 더럽고 안 입고 오면 차라리 이혼을 해요. 가뜩이나 아픈 엄마 쉬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아침 저녁 무난 전화만으로도 간이 띵띵 부은 건데 한 달에 한 번 초대해서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냥 큰아버지 내서 보내면 안 돼요. 효자네 어쩌네 하면서 우리한테 강요하면서 그래서 아빠가 효자 노릇한 거예요. 엄마나 우리가 하는 거지. 어느 효자가 큰아빠 내서 보내면 어떻다고 굳이 다시 오시라 해요. 노인네들 피곤하게 딱 봐도 불효자구만. 뭐가 중요한 건지도 모르고 그저 이 집 구성 매 말 한마디로 움직여요. 자랑 삼아 보여주며 유세 부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 모를 줄 알아요. 막말로 아빠는 할머니 아들이지 우리 아빠는 아니에요. 아버지 뭐야.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오시는 게 그렇게 싫고 불만이야? 못된 것들.
여종생 물타기 하지 마요. 우리는 아빠 하는 짓 때문에 두 분도 싫어지고 다 싫어질라 하니까 아빠한테 들들 볶여서 엄마 병 생긴 거 알고 큰엄마 큰아빠가 오시라 해서 모시는 건데 어떻게 아빠가 거기에 딴지를 걸고 못 부려먹어 안달이냐고요. 엄마 공황장애 생긴 게 솔직히 고깝죠. 저 정도로 얘 부모 싫어하는구나 하고. 아니요. 두 분 때문이 아니라 아빠 때문이에요. 남편인 아빠 때문에 생긴 시집 식구인데 아빠까지 시집 식구처럼 굴어서요. 남의 희생으로 효자되고 싶은 모양인데 살아주는 것만으로 고마워야 할 분이 적반하장하니 병이 안 생기고 백이냐고요. 엄마 아프고 힘들고 바쁜데 굳이 오기 싫다는 분들 다 그쳐서 오게 하는 거 솔직히 아빠가 못나서 그런 거죠. 벌어먹이고 어쩌네 하지만 솔직히 엄마가 외갓집에서 받은 건물 월세로 생활비 반 충당하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하세요. 저도 아빠 같은 남자 많이 봤거든요. 안 생긴 남자애가 꼭 이쁜 애 성격 트집 잡으며 후려치더라고요. 효자 코스프레 하면서 불만 있으면 입 꼭 다물고 삐지는 것부터 업고 다녀도 시원찮을 엄마 기 죽이는 방법으로 효도 강요하는 것까지 딱 못난이의 전형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 노릇은 더럽게 못하고 우리들까지 타고 있는 차 운전하는 것 좀 봐. 다 같이 죽자는 거야 뭐야. 아버지와 유명숙 너 자식 교육 참 잘 시켰다. 응? 여동생. 아, 이렇게 바른 말 하는 저는 엄마 딸인가 봐요. 그런데 왜 엄마 딸한테 아빠네 가족한테 효도시키는 건데요? 그러니 탈이 안 나? 그냥 이렇게 살지 말고 결단 내리세요. 나는 속 편하게 엄마 딸하고 생전 얼굴 보기도 힘들지만 전화 한 통만 해도 이뻐 죽는 외할머니네 집에 가서 살고 싶거든요. 조선시대야 뭐야. 아침 저녁으로 문안 전화하고 자기는 장인 장모한테 1년에 전화 한 통 할까 말까면서 출가 외인이라고 퉁치면서 그 집 써나온 상가는 좋아라 월세 받아먹고 일관성도 없고 뭐야 이게. 효자 되고 싶은 아빠 본인이나 하루 100통 하시고요. 우리는 그냥 풀어주세요. 아빠네는 솔직히 멋대가리도 없고 고마운 줄도 몰라 하면서도 기분 더러워요. 그렇게 가시면 엄마가 힘들어지니까 아빠 붙들고 말 좀 잘해줘라 부탁해도 기껏해야 잘 놀다 간다가 끝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이제 말이지만 불만 많아요. 엄마가 하는 게 당연한 줄 아는 모양인데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자식 앞에서 뭐 하자는 건지 본인이 똥 갈겨놓고 사네 못 사네 누가 할 소리를 하는 거야. 아이 지긋지긋해. 아버지 그래. 유명숙 지금 지란이 저러는 소리 그냥 듣고만 있다 이거지. 알았다 그래. 아버지는 엄마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근 20년 쌓아왔던 스트레스로 병까지 생겼는데 이해 못하고 마지막
그 한마디로 촉발된 갈등에 지란이의 말에 엄마가 가만히 있었다는 이유로 길길이 날뛰며 이혼하겠다고 설쳤는데 웬일인지 엄마가 평소처럼 져주시지 않고 그 말에 따랐습니다. 아마 지란이 말에 현실을 곱씹으시며 꿀릴 것 없는 내가 왜 참고 살며 병까지 얻었나 각성하신 듯 했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혼 조정하는 마당에도 끝까지 자기 잘못 하나 없이 엄마가 못된 며느리라 시댁에 도리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여 이혼하는 것으로 몰아세웠는데 엄마도 그러네요 하며 인정하고 결국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마당에 시시비비 가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으신 거죠. 우리는 당연히 엄마에게 붙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붙으면 이제 엄마 몫에 볼래 내 몫에 더해 다른 형제 몫까지 해야 할 텐데 미쳤습니까? 애초에 할머니, 할아버지 게다가 큰아버지도 잔정 표현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동안 하면서도 멋졌고 존심 상했던 우리들은 엄마 따라 본가 어른들하고 소원해지는 것이 결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분이 이혼하고 몇 년 동안 우리는 사근사근한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와 잘 지냈습니다. 다정한 외갓집 식구들은 전화하란 소리 안 해도 내가 좋아 전화하게 만드는 분들입니다. 그동안 하던 거 반이반으로 줄여 하루 걸러 전화하면 어찌나 반색하며 기뻐하시는지요. 인사성 밝고 다정하다며 기뻐 칭찬하시는 소리에 우리도 기분이 좋았지요. 스트레스의 원흉인 아버지를 버리자 자연스럽게 엄마는 차도를 보였고 약을 안 먹고 잘 지내십니다. 우리 삼남매와 함께 하호 대로변을 활보하시며 새 인생을 찾으셨죠. 그래 아버지도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당연한 것도 못마땅하게 여기는 우리들을 떼어내고 혼자서 원하던 대로 할머니, 할아버지께 실컷 전화하고 만나며 행복하게 지낼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아버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며 혼자 살아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게 도충도 느끼고 우리 삼남매의 소중함도 느낀다며 슬슬 앓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 자기는 큰 집 애들한테 전화 한 통 안 받았는데 우리에게 안부 전화 시킨 것이 오버였다는 것이죠. 사실 저나 지란이는 이런 아버지 말에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막말로 아버지는 엄마에게는 남편이 아닌 다른 집 아들로 딱 성가르고 우리 부모에게 잘하라고 눈치 주던 정말 밉살스러운 포지션이었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아닌 본가 식구들에게도 운운하면서 말머리를 돌려서 그렇지 우리를 통제하려는 방법으로 효도를 운운했던 것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에게 좋은 마음은 안 들었거든요. 미안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찌질이 중에 상찌질이로 보나마나 이런 것도 안 하던 효도하연이 힘들어서 그러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말로 멋대가리 없는 셋이 만나봤자 얼굴에 웃음꽃 필 일 없고
아버지에게 떠밀려 전화하고 모시는 엄마에게 고맙다느니 아프다더니 괜찮냐 소리 한 번을 안 턴 할머니 할아버지가 절대로 아버지가 바라는 효자네 고맙다 소리를 할 리 없다는 것을 알거든요. 게다가 그런 아버지를 탓하면 저와 지란이에게 결혼하면 남편을 하늘처럼 생각하고 자기들은 신경 쓰지도 말고 시댁한테 잘하려 했던 양반이라 더욱 믿지 않았지요. 그런데 둘째 지평이는 자기가 남자라 그런지 처음에는 안 그러더니 아버지가 불쌍하답니다. 입대한다고 머리 빡빡 밀더니만 무슨 심경의 변화인지 훈련소에 찾아온 아버지를 보고 늙었다고 펑펑 울더니 슬슬 아버지하고 다시 합치면 안 되냐고 영업을 하는데 저도 슬쩍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지평이 연애 같이 다니면서 엄마를 많이 위해주고 엄마가 아버지가 숙제처럼 내주는 대리효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는 부분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며 저와 엄마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재결합하고 인사드리러 가는 것도 엄마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맞춰주겠다고 자기만 믿고 다시 잘 사는 모습 보여주자며 엄마를 설득해서 결국 지평이 제대하면서 두 분이 다시 합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란이는 끝까지 경고를 했지만요. 여동생, 나는 아빠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은데. 아니 왜 힘들게 헤어져 놓고 다시 기어 들어가겠다는 거야? 지평 오빠 군대 들어간다고 센치해져서 괜히 일내고 앉았네. 다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누구한테. 결혼은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엄마 그렇게 당하고 정신 못 차려. 엄마 글쎄 달라지긴 했어. 확실히 식당 가서 숟가락도 놓아주고 여동생 봐봐. 그거 기본으로 하는 거야. 머스마가 여자 꼬실 때 고작 그거 가지고 감동할 정도니 내가 답답하다는 거야. 내 부모 한 달에 한 번 올라오게 해 며칠이고 손 하나 닿딱 안고 수발 들어가며 왕대접해가며 매일 3번 눈안 전화하는 여자 데려오는데 그까지 것을 못하겠어. 심지어 내 말 한마디에 싫든 좋든 그 어려운 형한테까지 안부 전화 넣는 여잔데 거기에 상가 월세까지 꼬박꼬박 꽂히는 여자한테 고작 숟가락 하나 못 놔줘. 남동생 지란아 너 아빠를 너무 몬다. 야 그래도 20년을 넘게 산 부부야. 두 분. 엄마도 참을만 하니까 참은 거겠지. 네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끔찍한 관계 아니라고. 여동생 참을만 해서 그래. 엄마가 공황장애 발작 났겠냐. 저거 같은 남자라고 말 함부로 하네. 서서히 안으로 사귀고 사귀다. 저렇게 된 거잖아. 좋으면 오빠, 너나 아빠한테 가. 보나마나 엄마 없어서 그동안 한 효도니 뭐니 뚝 끊겼을걸. 언제 외갓집에 아빠가 전화하거나 연락하는 거 본 적 있어. 내가 신물 나는 건 엄마한테 자기 집에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강요하면서
그 반도 자기는 안 한다는 거야. 지척에 살면서도 명절 뒤끝에 가는 것도 피곤하다며 우리만 내려주고 자기는 집으로 와버렸잖아. 네 가지 없이 막막로 철철이 우리 입학이나 졸업할 때도 외갓집에서 선물에 용돈 줘도 그렇게 아침 저녁 무난 전화 받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한테 선물 준 적도 없어. 큰 집 애들은 챙겨도 남동생 지라나 잘 생각해. 꼰대 가니까 말이다. 부모 한쪽 없으면 무조건 관심 병사 취급하더라. 이유불문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없으면 결핍으로 봐. 너나 나나 시집 장가 갈 때도 마찬가지야. 아빠도 그동안 본인 잘못 알고 반성하신다잖아. 최소한 엄마께 결정하도록 하고 우리는 입 다물자. 응? 결국 엄마는 눈에 띄게 달라진 아버지의 태도에 다시 합치기로 했는데 그 들어온 세월이 준 정과 지평이 말대로 우리들의 미래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엔 좋았습니다. 본인이 노력도 많이 하고 엄마도 미안한 마음에 아빠한테 더 잘하고 제법 화목했지요. 물론 지란이만은 강시 대학에 들어갔다는 핑계로 독립하며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요. 그러나 저와 지평이도 마음이 편해져서 자발적으로 시골 할머니나 큰 아버지께 연락도 드리고 했습니다. 다만 엄마는 예전처럼 얼굴 뵙고 살갑게 구는 거 짜진 아니더라도 전화 통화도 종종 하며 풀어지는 단계였고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 죽어도 안 변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5만% 맞는 말이더라고요. 한두 달 정도 지나니까 가정적이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조금씩 없어지면서 슬슬 본색이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일단 아버지와 우리 사이부터 자식 끈끈해진 다음에 시골 할머니께 인사드리러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아빠도 알았다고 했었거든요. 엄마 입장에서는 이혼하기 전과 같아지면 결국 예전처럼 반복될 것 같아서 안전장치 마련한 건데 그걸 못 기다리더라고요. 특히 할머니가 병원 검진 받는다고 서울 큰 집에 와 계신다는 말을 하고서는 또 삐져서 한숨 쉬고 엄마한테 말도 잘 안 걸고 물건 탁탁 놓고 말 걸어도 대답을 안 하고 다시 예전하고 똑같아진 겁니다. 엄마와 이혼했다. 다시 합치고도 여전한 겁니다. 아니 본인이 큰 집에 가면 되지. 다리가 없어. 팔이 없어. 왜 굳이 엄마와 우리까지 대동에 가려고 하는지. 대리요도 강요하는 자칭 효자. 아버지의 달라질 것 없는 모습에 정말 실망했고 발등 찍었구나 했습니다. 찬바람 쌩쌩 불면서 눈치 보게 하는데 이미 전화 통화는 했으니 집으로 부르고 싶어 그런 거였죠. 그러나 엄마나 저희도 더 이상 아버지 바라는 대로 놀아나지 않으려고 삐지든가 말든가 모른 척 했고 두 분은 그렇게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곧 게임 오버 됐는데 아버지한테는 극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엄마는 지난 20년을 수발을 했던 분이라 큰 집에서 있다 가시는 것이 별로
대단한 결례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걱정하셨던 두 분께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기어이 그냥 내려보냈다며 예전처럼 큰 집과도 자주 교류하고 두 분을 살뜰하게 챙기라며 악을 썼습니다. 몇 년 동안 며느리 도리 유기했으니 이제 못한 것까지 더 충심을 다하라는 것이었죠. 결국 지란이 말이 맞은 겁니다. 엄마와 합치고 다시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자기 부모와 형제에게 보여주기 위해 동시에 예전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식사 대접하고 집에서 수발 들게 하며 자기 만족하려고 한 거였죠. 엄마가 합가하고 큰 엄마에게 들어보니 아버지 혼자 살면서는 아예 국물도 없이 소식 끊기다시피 했다더만요. 결국 엄마도 오만정 다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 시집 장가 갈 때까지만 이대로 지내겠다며 반포기 상태로 지냈습니다. 막말로 엄마도 더 이상 아버지의 대리 효도를 위한 존재도 아니며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사실혼 상태로 오로지 아이들의 아버지란 이유로 버티기로 한 것인데 그러거나 말거나 아버지는 추접스런 삐지기 작전이 안 통하자 여러모로 못 볼 꼴 보이며 속이 썩어 문드러졌고 아버지 없으면 인생하자 운운하던 지평이마저 혀를 내두르고 내놨습니다. 이 동안에도 아버지가 아닌 할머니, 아들이 참으로 여러 일들을 벌였지만 저와 지평이 지란이가 똘똘 뭉쳐서 이제 며느리 아닌 아버지 동거녀이니 상관 말라고 받아쳤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삐져 있으면 내내 외갓집에서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긋지긋한 상태라 우리가 아버지의 식사를 전혀 안 챙겼기 때문에 집밥 먹으려면 엄마가 필요했던 아버지는 그렇게 혼자 풀렸다 삐졌다 했는데 저는 아예 결혼 생각 없고 지평이도 자기 장가 가려면 아버지가 최고 걸림돌이라며 지란이 결혼하면 다시 헤어지라고 엄마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후 지란이가 학교 선배하고 결혼하면서 엄마의 결단이 따르게 결실을 보게 되었는데 아버지를 의식해서 상견례도 없애고 결혼식장에서 저질로드 걷는 것도 생략하고 신랑하고 동시 입장하겠다고 했던 애가 180도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란이 나는 솔직히 엄마나 아버지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 솔직히 아빠하고 다시 합치겠다고 했을 때 제일 미운 것은 엄만데 한편으로 왜 그랬나 이해는 가요. 당장 시부모님이 어쨌든 양친 다 계신다고 하니 별 트집은 안 잡으셔서 게다가 내가 이러저러해서 가족끼리 사이가 그다지 안 좋다고 했는데 오히려 좋아하시더라고. 아버지가 아내 병 나게 할 정도로 효자니 나도 보고 배운 거 있겠다면서 기대하는 눈치인 거야. 참내 그래서 나도 기대에 부응해야겠다 싶어. 아빠가 맨날 하는 말이 그거였잖아. 여자는 시집 가면 출가 외인이라고. 특히나 이런 효시민이 어른 공경하는 것은 가정교육인데 엄마가 못 배워 먹어서
이렇게 당연한 거 하나 못 맞추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우리 선배네 건물 세 채 부자인 거 알지? 아빠 덕에 설렁설렁해도 아주 군계일학으로 점수 따겠더라고. 나 지란아, 언제는 엄마 불쌍하다더니 너 왜 그렇게 지란이 불쌍하긴 다 엄마가 감수하고 그렇게 사는 건데 하려면 아빠 말대로 군소리 없이 하던가 아니면 말든가 해야지. 괜히 병이나 걸리고 그게 뭐야? 결국 서로 간에 좋을 거 하나 없게 됐잖아. 그냥 즐길라고 나는. 아무튼 아빠 덕 처음 보는 것 같네. 시댁에서 아빠가 효자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가 몰라. 아버지 그렇지. 역시 알아주는 건 사돈들밖에 없구나. 그래, 이게 맞는 거야. 시집을 갔으면 여자는 그 집 귀신이야. 사실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하기 전에 네 엄마가 챙겼어야 할 거였다고. 그래 이제야 자식 키운 보람 있네. 가풍이 아주 훌륭한 집이구나 하여간. 그렇게 변절자 지란이의 상견례의 엄마는 왠지 슬프게 앉아 계셨고 아버지만 신이 나서 입에 침을 튀겨가며 자기가 말 더럽게 안 듣는 우리들을 어떻게 효손으로 만들었는지 일장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지란이가 폭탄 발언을 꺼내 들었습니다. 갑자기 이왕이면 신혼여행을 시부모님과 같이 가고 싶다면서 같이 가자고 사돈들에게 조르는 겁니다. 지란이를 잘 아는 우리뿐 아니라 신랑까지도 벙쪄서는 멍해 있었고 사돈 어른들도 당황해서는 다음에 같이 가고 신혼여행은 여의 단둘이 가서 알콩달콩 놀으라고 하는데 부잣집으로 시집 가더니만 저것이 아주 미쳤나 보다 했습니다. 그 소리에 내내 우리 식구 부려먹은 이야기를 신나게 떠버리던 아버지가 입을 꾹 다물었는데 삐진 거죠. 나름 서운했나 본데 오히려 엄마는 덤덤했습니다. 그렇게 나불나불 말 잘하던 아버지가 입을 꾹 다물어 버리자 눈치가 보여 급히 마무리를 했는데 지란이는 시부모님들 모셔다 드리고 올 거라며 쏙 빠지고 우리는 또 앞차에다가 빵빵대는 아빠 차 타고 안전벨트 찾아 자싹 매고 지란이 욕을 하며 집으로 간신히 갔지요. 저는 또 상처받을 엄마가 걱정되어 달래드렸는데 엄마 말이 동생이 딱 자기 결혼까지만 아버지 써먹을 건데 자식 갈라설 준비하라고 했답니다. 나름 힘들게 한 재결합마저 지란이가 깰 생각인가 본데 남의 시선 생각하는 아버지의 효심하는 그 입과 마음이 얼마나 따로국밥인지 잘 보고 각오 단단히 해두라고 했답니다. 사실 두 분이 다시 합치고는 아버지가 머리를 굴려서 삐지는 바람에 엄마가 헤어질 타이밍을 못 잡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신중한 편이라 최소 일주일, 2주일 정도 고민하는 편인데 보통 아버지가 일주일에서 2주일 안에 혼자 풀리는 데다 결정할 시점쯤에 시골에서 어른들 올라오며 이적미적 거리게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재결합 후에는
한 3, 4일 바짝 격렬하게 난리치다 풀어집니다. 나름 머리 굴린답시고 텀이 짧아진 것이죠. 그러니 이미 화 풀린 아버지께 돌 던지지 못해 넘어가고 한 것인데, 이것은 아마도 엄마가 긴 시간 동안 아버지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결과일 겁니다. 사실 그렇게나 잘해도 무반응이나 다름없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큰아버지의 반응을 참고 20여 년을 버텼지만 엄마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공황장애로 내몬 스트레스의 원인은 본인이 의도했건 안 했건 아버지로, 엄마가 살려면 아버지를 떼어놔야 했지요. 엄마 지란이가 조만간 돌 던질 거라고 잘 주워 먹으래. 아빠 빵 터지면 그때 도망치라고. 사실 너희한테는 말 안 했는데 나 공황장애 재발했거든. 지란이가 지금 나 살린다고 저러는 거야. 아빠는 절대 달라질 사람 아니니까 일 터져서 다시 헤어질까 생각하지 말고 마음 먹고 있다가 그때 움직이라고. 안 그래도 지 남편 따라 유학 가면 도와주고 싶어도 못한다고 뿌리 뽑고 가겠단다. 지평이, 아니 엄마, 왜 그런 중요한 얘길 이제서야 해요. 그래서 약은 먹어요. 괜히 합치라고 해서. 엄마 말해봐야 걱정만 하지 뾰족한 수 있어. 그래도 독하고 야무진 지란이가 편하지. 걔는 곧 죽어도 아닌 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삐질 건 말 건 상관 안 했잖아. 너희도 나처럼 마음이 약하고 아버지한테 집착이 있다고 하더라. 말로는 싫다고 하면서도 절반은 또 중독 상태이기도 하고, 우리 친정에서도 너무 편해 불안해 하지 않았어. 아무튼 지란이가 아빠를 최대한 건드릴 거라니까. 저번처럼 파르르 정신 못 차리고 성낼 때 지란이 핑계대며 나오자. 네 아빠는 효도는 자기가 받으려고 하면서 여의한테 서운하면 나를 잡잖냐. 나도 나 없다고 자기 부모한테 효도는 커녕 딱 끊어버렸단 얘기에 정신이 번쩍 난다. 무슨 효자가 마누라 없다고 효도 못해. 그러고선 밀린 효도 어쩔 거냐. 눈치나 주고. 지평이 하긴 나도 지란이 상견례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 보고, 야 결혼하려면 아버지가 없는 게 낫구나 알았네. 그게 무슨 효도야. 시작 갑질하는 거지. 아무튼 엄마 어차피 아버지하고 법적으로 남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몸이나 추스르세요. 저하고 누나도 지란이 하는 대로 살살 아버지 자극하며 몰아가 볼게요. 이미 본인이 알아서 삐지기는 하지만 그렇게 졸업하자마자 결혼한다고 설쳐대는 지란이와 아버지의 불꽃 튀는 한판은 매번 지란이의 승리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의무와 책임은 없이 지위만 들이대는 아버지가 삐져서 틱틱대는 것이 지란이에게는 안 통했거든요. 아버지가 삐지건 말건 시대 어른들만 챙기는 지란이는 우리도 엄마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발끈할 정도로 티나게 우리 식구를 관심받게 두며 무시했는데, 극히 아버지께 배운 거라며 남자의 집안 어른들께 곰살궂게 굴면서 삐져있는 아버지에겐
관심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결국 나란히 혼주한복 맞추러 가서 제대로 삐진 아버지는 결혼식에 안 가겠다고 뻗대었는데 지란이는 그러시라고 어차피 우리 집은 축의금도 얼마 안 거칠 거라 상관없다며 끝까지 식장의 얼씬도 하지 말라는 말로 투정 같은 삐짐을 툭 끊어버렸습니다. 지란이가 강하게 나가자 뭐라고 대꾸도 못하고 괜히 애꿎은 엄마와 저희에게 화풀이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는 더 환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반응하고 끌려다닌 20여 년의 세월 말입니다. 우리들이 바보에 헛짓한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떼쓰는 어린애같이 그러든가 말든가 내버려 두고 제 풀에 지쳐 울다 잠들게 내버려 둬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멋대가리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랬듯이요. 그런데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유약한 엄마가 발동동이며 애태우니 무시만 당하던 아버지 버릇이 더럽게 든 것입니다. 보기에 그럴듯하고 딱 여자 욕하기 좋은 시부모, 시댁 식구에게 효도하는 문제로 괴롭혀가면서 말이지요. 사랑도 받던 놈이 받을 줄 알고 할 줄도 아는 건데 서로 행복할 생각은 못하고 못 나빠지게 유세 떨 궁리부터 한 우리 아버지는 답 없는 찌질한 인간이죠. 아무튼 막내에게도 지는 아버지를 보며 엄마도 생각이 달라지시는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신경을 안 쓰면 그만인 별거 아닌 인간인 걸 모르고 스스로 누울 자리가 되어주느라 애태운 그 세월이 억울해지신 거죠. 막말로 우리들 흠 잡히지 않게 하려고 다시 합친 것이나 다름없는 엄마는 아무리 삐져도 딸 결혼식에 참석 한 해 만에로 으름장이나 놓는 아비가 콘주석에 앉을 자격이 있나 경멸감을 제대로 느끼셨고 내가 살려면 저 인간 꼬라지를 안 봐야 살겠구나 제대로 아셨지요. 아버지는 엄마가 시달리다 병에 걸린 게 20년이었으니 재결합 성공하고 자기가 또 20년의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있었던 일이 없어집니까? 아버지가 헤어진 몇 년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께 저도 못했다고 우리에게 닥달하는 것처럼 엄마와 우리도 하나도 변한 것 없으면서 달라진 척하고 자기가 못한 숙제를 우리에게 떠넘기는 아버지가 괘씸함까지 추가되어 마음이 더 멀어졌지요. 지란이는 철저하게 아버지를 자극하고 무시했습니다. 청첩장 100장 달라는 아버지께 오히려 외갓집 식구들이 돈이 된다고 맞받아 쳤지요. 지란이 지금 시절이 이래서 하객들 마음껏 못 불러요. 친가 식구는 그냥 문자 메시지로 보내요. 돈 아까워. 어차피 축의도 시원찮을 텐데 괜히 밥값만 나가지. 아버지의 저 말하는 네 가지 봐라. 무엇이 어쩌고 어째. 야, 얘 결혼식이지만 부모 하객이나 마찬가지야 이거사. 지란이 그러니까요. 막말로 할머니 할아버지며 큰아버지 받기만 했지. 언제 우리한테 선물 한 번 한 적 있어요? 입학 졸업하다 못해 생일은 말도 안 해. 한 달에 한 번씩 이 집에서 그렇게 대접을 받으면서도 농작물 한 번 가져오는 꼴을 못 봤어.
자기네는 뭐 들고 다니는 거 안 좋아한다면서. 그런데 저번에는 가방 들고 왔길래 뭔가 봤더니 큰아버지 줄 거라고 하더라. 거기다 우리 집서 챙겨준 것도 그 집에 있더만. 아무튼 아빠 효자라고 본인 입으로 그렇게 자랑을 해놔서 나도 효부되어야 하거든. 그래서 나는 아빠 못 챙겨요. 내 코가 석자야. 일단 외갓집에 한 30장 돌릴 거고 나머지는 우리 동기하고 선배한테 돌릴 거야. 우리 결혼이 품앗이 시작이라 이벤트성이 강해서 인원이 확 몰리는데 다들 순진해서 엄청 넣을 거란 말이야. 아빠네보다 실속 있어. 유학비까지 시댁에서 대주시는데 생활비며 여유자금은 내가 얼마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기대도 안 되는 아버지네 식구것은 아빠가 받아서 쓰시던가 하셔. 아버지, 야, 다 그만둬. 나 결혼식 안 가. 지란히 그러세요. 뭐 아버지가 결혼하나. 나하고 신랑만 있으면 되지. 시댁 어른들께는 아빠가 하도 사랑이 넘치셔서 긴장하는 바람에 응급실 실려갔다고 둘러치면 돼요. 어차피 제 칭찬보다 자기가 효자라 식구들도 효부효손이라고 기대치만 높이는 아빠 부담스러워서 있으나 만하니까 푹 쉬어요 집에서. 그렇게 두 사람의 말싸움을 보며 카타르시스와 함께 우리들은 아버지가 정말 별것 아닌 존재구나 또 한 번 알았지요. 거침없는 지란이는 지난 세월 하도 사소하여 말하는 입이 추접스러워 넘겨버린 가려운 부분을 짚어주며 오히려 그 사소하고 자잘한 기본도리조차 안 하는 친가에 대한 부담감을 아버지에게 돌려줬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받고 큰 집에는 주더라. 이 부분은 지금 생각하면 우리를 시켜 대리효도를 시전하던 아버지의 트라우마였는데 지란이가 대놓고 까버리자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식 날 신부 손을 잡고 같이 입장을 하면서도 남처럼 애정 하나 없이 신랑한테 건네주고 식 내내 삐져있던 아버지는 지란이와 신랑에게 이를 갈고 있었는데 그러나 파리와 유럽 쪽으로 일주일 신혼여행을 간 지란이는 한 달 이후까지 인사를 오지 않았고 엄마를 시켜 냉큼 뛰어오라고 파르르하는 아버지의 말에 우리도 시큰둥하게 지란이 편을 들어주며 화를 돋웠습니다. 이후 유학 준비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를 대던 시집간 동생이 모시기는 척 집에와 선물이라고 에펠탑 냉장고, 자석을 내밀자 아버지가 길길이 날뛰며 입에 거품을 보글보글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야? 신혼여행서 돌아온 지가 언젠데. 이제서야 집에 온 것만도 천인공로할 일인데 혼자 와서 이걸 지금 선물이라고 내밀어. 야, 패백 절값으로 100만 원 받아가 놓고 겨우 이거야. 에라이 부모를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야, 유명숙, 너 딸 교육 참 잘 시켰다. 응, 네 남편은 어디다 버려두고 혼자 와서 이딴 걸 내밀어. 지란이 보나마나 신랑 붙들고 효도해라
어쩌고 할까봐 안 데려왔어요. 사위한테 그런 말할 이유도 자격도 없잖아. 오빠는 일상 속에서 자라는 사람이라 새삼스럽게 효도 운운하는 거 낯간지럽다고 부담스러워 하거든. 꼭 평소에 애들한테 못하는 부모들이 어린이날 하루 호들갑 떠는 것 같다고. 나는 아빠에게 배운 대로 하는 거니까 엄마 물고 늘어지지 마요. 엄마 혼자였다면 이쁜 스카프나 작은아마 가방이라도 사왔겠지만 지금 가장이 아빠라 아빠가 좋아할 만한 걸로 고르고 고른 거예요. 이거 할아버지네하고 큰 집에 나눠주기 좋잖아요. 이 집 저 집 집집마다 냉장고에 아빠, 딸이 사다 준 자석 착착 붙어 있으니 얼마나 뿌듯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게다가 시대 걸은 선물 사느라 돈이 없어서 이제 내가 효도할 건 그분들이지 옛날 가족은 아니잖아. 내가 뭐 그분들께 받은 게 일절 없다 보니 출가회인으로 입속 따지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이젠 내가 신랑이 효도할 것까지 대신해야 하는데 게다가 받을 사람도 아빠나 엄마도 아닌 시부모님들이고 아빠하고는 상관없어. 효도 받으려면 며느리 붙들고 하세요. 아빠가 외갓집 챙기는 걸 한 번도 못 봐서 나도 괜한 짓 하기가 싫네. 지금만으로도 벅차서. 아버지 집구석 잘 돌아간다. 그래, 나한테 효도하는 법 배웠다며. 밤이 날 붙들고 지금. 지란이 효도는 여자가 하는 거야. 남편 몫까지. 그게 아들의 능력 아니야? 내가 아빠에게 배운 게 그건데 솔직히 엄마처럼 병 걸릴 정도로 해도 모자르다고 욕먹는데 나는 아직 멀었지. 어찌나 나를 이뻐하시는지 신나면서도 너무 적응을 잘해서 겁날 정도야. 하긴 이게 아버지한테 배운 전부지만 체질인가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나 미국서 시차 맞춰서 하루 3번씩 시댁에 안부 전화하는 것만도 벅찰 거니까 전화고 뭐고 연락도 하지 마요. 한국에 들러도 여기저기 찾아뵐 곳 많아서 얼굴도 못 볼 거 그냥 신경 끈자고요. 알아봤자 삐지기나 하지 뭐. 아버지 야 유명수 자식 한 번 기가 막히게 뽑았다 정말. 지평이 지란이가 엄마 혼자 낳았어요. 유난하디 유난한 아버지 자식이지. 배운 대로 딱 엄마처럼 시댁에 효도하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우리들은 아버지가 화내는 이유를 모른 척하며 강연히 동생 편을 들어줬습니다. 삐지다 못해 폭주하신 아버지는 유명숙 자식이라 우리 모두가 이러는 거라고 길길이 날뛰며 지란이가 선물로 사온 냉장고 자석을 집어던지며 악을 쓰셨는데 갑자기 엄마가 뺨을 움켜쥐고 얼굴을 푹 숙이셨습니다. 아버지가 던진 자석에 맞았다는데 놀라서 보니 터탈할 정도로 멀쩡했지만 우리 셋이서 엄마의 뺨을 필사적으로 맞고 병원 간다고 데리고 나와 외갓집으로 피신한 후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몇 가지 안 되는 짐을 미리 빼돌린 우리들은 어차피 두 분이 이혼한 후 다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지란이 신혼여행 선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
던지신 것에 엄마가 맞아 다쳤다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큰집에 알린 후 그대로 아버지를 손절해 버렸습니다. 물론 섬세하고 치밀하고 추잡한 밑작업이 많았지만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 집 일이라면 단 한마디의 거부도 허용하지 않고 소자를 자부하며 자기 체면만 생각하던 아버지는 졸지에 아내에게 손대는 놈이 되었고 존심 때문에라도 감히 붙잡지 못하게 우리가 발빠르게 사촌들에게 알려서 자시 거짓 수작도 부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은 그 집이리거니 하시던 외삼촌들이 철통경비 들어가서 엄마 주변으론 얼씬도 못하게 되었죠. 언니인 저나 오빠 지평이가 영 흐물렁해서 못 믿어왔다는 지란이가 불효녀를 자청하며 판을 제대로 깔았는데 엄마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도피에 성공하신 겁니다. 멀쩡하던 엄마가 공황장애가 생길 정도로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겠다는 지란이는 엄마에게 절대 참고 살던 지난날을 원망하거나 후회 말고 다시는 아버지에게 놀아나지 말라고 당부를 했지요. 자식이 부모에게 향하는 효도를 막는 문제 며느리라 트집 잡는 아버지에게 변변한 대응을 못한 그 시절부터 엄마의 병이 시작된 것이었는데 지란이처럼 말로 아버지를 이길 수 없던 엄마는 자신의 연약함을 무기로 자유를 찾으셨지요. 미국서 공부하느라 바쁘면서도 시댁에 신랑하고 가슴 속에서 우러나온 전화를 하는 지란이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외갓집에 안부 전화를 합니다. 공부 마칠 때까지 엄마를 잘 부탁한다는 전화인데 얼른 우리 새남매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 물은 셀프, 효도도 셀프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